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여러분, IRP 안전자산에서 SCHD에 투자하는 법을 아시나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자산인데 어떻게 주식을 추가로 담아 IRP에서 SCHD 배당과 안정성을 한 번에 얻는 방법, 제가 찾은 ETF로 비법을 공개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IRP 전체 주식 비중을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ETF가 여러분의 IRP 포트폴리오, 특히 안전자산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ETF, 저런 ETF가 좋아 보이네요 라고 이론적으로만 끝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투자를 보여드리면서 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저부터 신뢰가 가거든요. 이번에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IRP도 최초로 공개합니다. 현재 제 IRP의 연평균 수익률은 14%, 최근 1년 수익률은 34%입니다. YTD는 29%로 나스닥보다 변동성도 낮고 현재까진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일단 IRP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에 투자하는 룰을 아실 겁니다. 제가 투자하는 위험자산은 단순합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TR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 H에 투자합니다. 나머지 안전자산 30%에는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지가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현재는 안전자산으로 코덱스 TDF 2050 액티브에 투자 중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고르고 고른 종목 중 최상위권에 속한 ETF였는데 최근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소울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입니다. 제가 투자한 코덱스 TDF 2050 액티브 줄여서 TDF 2050이라고 할게요. 이것과 이번에 주목한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 ETF 줄여서 솔 미뱀이라고 할게요. 이 두 가지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자잘한 거 빼고 핵심만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수료, 비용 차이는 TDF 2050은 0.4581%, 소울 미베미는 0.3038%입니다. 소울 미베미가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죠. 배당은 TDF 2050은 분기 배당의 연간 배당률이 2.69%고 10월 30일에 70원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소울 미베미는 월 배당이고 매월 15일에 지급하면서 연 3%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합니다. 주식 비중이 꽤나 중요한데요. 제가 안전자산에서 어떤 ETF를 고를지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 개시가 55세라고 가정하면 아직 10수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채권이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매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ETF 중에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TDF 2050 액티브로 투자 중이고요. ETF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주식과 채권 비중이 글라이드 패스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글라이드 패스가 무슨 말이냐? 비행기가 완만하게 활주로에 연착륙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이 높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서히 주식 비중이 낮아지고 채권 비중을 높이면서 자동적으로 공격적인 비중에서 안정적인 비중으로 바꿔가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 TDF 2050은 IRP 위험자산한도 70%에서 주식에 다 투자하고 안전자산한도 30%에서 75.2%의 비중으로 투자를 하면 전체 IRP의 주식 비중이 92%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TDF에 투자했고 안전자산 치고 현재까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TDF 2050에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가 좀 높았습니다. ETF 이름 뒤에 액티브가 붙어 있는 건 다소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TDF 2050은 주식 비중이 75%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QQQM에 들어간 2%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 세계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TDF는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안전자산 내에서 75%까지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요.
반면 솔미베미는 주식 투자를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솔미베미의 주식 비중이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식 비중 종목이 중요합니다. 아쉬웠던 점 중에 한 가지가 TDF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담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투자하는 거라고 했죠. 반면 솔미베미는 주식의 50%를 투자를 하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합니다. 즉 SCHD에 투자하는 거죠. 게다가 요즘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미국채도 50%를 담고요. 저는 안전자산에서 SCHD에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솔미베미는 완전 SCHD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초 지수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포함하고 SCHD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SCHD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미베미는 안전자산에서 SCHD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비용과 배당 면에서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상승을 하는 다우존스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 기준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파란색의 다우지수의 최근 한 달간의 성과를 보면은 3.2%로 빨간색 선의 S&P 500의 2%나 녹색의 QQQ의 1.9%에 비해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는 이전까지의 매그니피센트 7에 집중되는 성장이 고르게 분산되면서 순환 장세로 보입니다. 솔미베미의 세 가지 핵심은 IRP 안전자산 30% 안에서 15%의 추가 주식 비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주식이 SCHD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 채권과 다우존스에 투자하는 게 시기상 좋은 점이라는 점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솔미베미가 거래량과 순자산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순유입액 중 퇴직연금에서 80%가량 이동했다고 하고요. 이미 재빠르게 캐치하시고 투자하시는 똑똑한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노출형 ETF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리스크는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인데요. 1,300원, 1,200원으로 내려간다면 환율에 따른 손실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채권 50%가 혼합된 방식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안전자산에서 SCHD를 담을 수 있는 솔미베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추가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IRP에서 코덱스 TDF 2050 액티브에 투자해 왔으며 최근 상장한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 ETF가 매력적이라 갈아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IRP 안전자산에서 주식 비중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TDF에 투자해도 좋지만 솔미베미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IRP 안전자산에서 SCHD에 투자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하지만 투자에는 언제나 트래킹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액으로 시작하길 추천드리고요. 1년 정도의 데이터를 확인하시기도 추천드릴게요. 갑작스레 수수료가 오른다거나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잠재 요인들을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혹은 괜찮은 타이밍을 보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안전자산 30%에서 채권이나 원리금 보장형 쪽으로 투자하셨다면 주식시장이 침체될 때를 노려 솔미베미로 갈아탄다면 좋은 상승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RP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숨겨진 ETF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